인천 시민이 주목하는 이슈를 짚어보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을 통해 문제의 쟁점을 풀어보는 시사진단 이슈터치 이영구입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11번째 시간, 오늘도 인천 시민이 궁금해하는 지역의 핫 이슈를 주제로 선정해왔습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11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입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시작합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11번째 시간, 맹성규 국회의원,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 인천일보 김칭우 논설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지난 6월 5일 해양수산부는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의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개발사업 민간개발사업자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수부가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의 민간개발을 확대해 가면서 인천 항만의 민영화를 우려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국회에서는 맹성규 국회의원이 항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항만법과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앞으로 항만 민간 개발에 대한 중앙정부의 기조에 변화가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최근 발의된 항만법, 항만공사법 개정안, 그리고 올바른 항만 개발을 위한 해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의 쟁점을 풀어보는 이슈 플러스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올바른 항만 개발의 해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6월 10일이죠. 맹성규 국회의원께서 항만배후단지 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항만법,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이번 개정안 발의 내용, 주요 내용 어떤 걸까요? 예. 지난 2016년 12월에 그 항만법이 개정됨으로써 민간에서도 항만 배후단지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지역 사회에서는 이러한 항만법 개정이 본래의 물류 기능을 약화하고 수익성 위주의 부동산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공공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항만법 개정안을 마련을 했고요. 대표적인 것이 그 토지 우선 매도 청구권을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즉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개발 사업에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개발 사업자가 우선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항만공사가 관리하지 않는 항만배후단지로 제한함으로써 항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항만배후단지 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한 것이고요. 또한 토지 양도 제한 규정을 현재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그 금지 기간이 풀려서 부동산을 난개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대폭적으로 줄여놓은 그런 법안입니다. 아울러서 항만공사법을 개정을 해서 항만공사에 대한 관리권을 현행 해수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항만 개발이 이루어져 지역 균형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법안이 되겠습니다. 네. 항만법 개정안은 항만배후단지를 민간 개발할 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가 됐고, 항만공사법 개정안은 항만공사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서 지역 특색에 맞게 항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발의가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발의되자 인천 시민사회는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광호 처장님, 네. 인천평화복지연대하고 인천경찰에서 개정안 발의를 반기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예, 지금 맹성규 의원이 옆에 와 계시는데 맹성규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인천 시민사회, 특히 인천평화복지연대 경실련은 환영 입장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해수부는 2016년 이제 공공개발과 공공임대 방식이었던 거를 이제 민간 개발 방식과 민간 분양 방식으로 전환을 한 바가 있거든요. 이때부터 항만 배후단지가 이제 사유화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과 2020년에도 관련 법이 이제 개혁되면서 토지 소유권을 이제 넘어서서
우선 매수 청구권도 이제 부여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즉 항만 배후 단지가 민영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평가받고 있는 건데요. 이것을 좀 규제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토지 조성이 우선 매도 청구권과 관련돼서 이제 양도 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제 명성규 의원께서 발의했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항만 배후 단지 민영화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평가돼서 일단 환영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제 사실 항만 배후 단지의 민간 개발이 가능해진 것은 과거 2016년 12월이죠. 항만법 개정의 영향이 큽니다. 김치훈 논설시장님, 그렇다면 당시 항만법 개정이 이루어진 배경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 항만과 공항은 국가에서 소유하는 국가기관 인프라입니다. 항만 국유제라고 하는데요. 해수부하고 항만공사만이 공공개발로 일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2016년도에 항만법이 개정이 되면서요. 민간이 개발해서 분양할 수 있도록 했고요. 2019년도에서는 민간 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급기야는 2020년에는 사업이 안 되면 우선 매도할 수 있는 우선 매수 청구까지 부여하도록 법이 개정을 했는데요. 작년이죠. 우리 맹성규 의원께서 주최한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바람직한 개발 방향 토론회에서 해수부 측은 재정 부담과 예산 적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불가피하게 민간 개발 분양 방식을 도입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당시에 해수부 담당 과장은 정부와 항만공사 주도의 개발로 재정 부담과 대규모 예산 적기 확보 곤란으로 인해서 항만 배후단지 조성에 장기간 소요가 되고요. 과다 비용 부담으로 재정 악화가 투자 지연으로 이어져서 임대료 상승 및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악순환이 우려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항만공사도 독립체산사 운영을 통해서요. 과다 비용 부담으로 재정 악화 그리고 투자 지연, 임대료 상승,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했는데요. 일단 인천신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간 사업 같은 경우에는 1,200억, 1,3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도한 예산이 투입된다라는 건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항만공사도 2025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한 6,672억 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45.5%에서 73.9%까지 28.4% 정도가 올라가는 상당히 우량한 편입니다. 두 가지 다 이유가 안 되는 건데요. 항만공사 주 업무가 터미널을 개발하고 배후단지 개발해서 장기적으로 임대주고 수익을 얻어서 다시 투자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해수부가 앞장서서 항만공사의 주 수입원을 뺏어서 건설 대기업한테 가져다 주는 꼴이 인천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인천 항만공사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해양선부는 항만 개발에 따른 재정 부담과 예산 적기 확보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민간 개발 방식이 도입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 김치곤 논설실장님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항만공사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등의 항만 민간 개발이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이광호 소장님, 항만 민간 개발로 우려되는 부분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난 지방선거 때 저희가 이제 인천공항 민영화 관련돼 가지고 한번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죠. 이제 국민들이 이제 다 아는데 이제 공항공사 그리고 이제 항만 이런 건 이제 공공재거든요. 이런 거 민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민감해 일단 하고 있습니다. 항만에 이번에 이제 그 2016년부터 법 개정으로 인해서 항만 배후단지 이제 사유화가 됨으로 인해 정부에서 이제 공공성을 강화하려고 하는 정책과 정반대되는 흐름으로 이제 잡혔던 게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천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간 건설사가 항만 배후단지를 개발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민간 개발사는 수익을 창출하게 되잖아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높게 책정함에 인해 항만 경쟁력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이제 세 번째는 배후단지가 어떤 공공성을 띠기보다는 민간 투기의 어떤 장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게 가장 우려되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매립한 목적은 항만 배후단지를 운영하기 위해서인 건데 이게 매립 목적에 맞지 않게 토지를 이용하다 보면은 10년 뒤에 부지의 토지 용도가 변경하는 게 이제 지금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10년 뒤 공공주택 용지나 이제 상업 용지로 변경을 했을 경우에 대기업, 특히 이제 부동산을 통한 대기업의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대기업들의 투기 대상 지역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하는 우려가 예측됩니다. 네, 국가 기관시설인 항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유제를 채택했던 것인데 민간 개발로 인해 수익 창출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점, 또 인천항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점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현재 인천신항의 배후단지는 민간 개발로 추진 중인데 김치근 논설시장님,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민간 개발 추진 현황과 항만업계 포함한 지역경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14만 평방미터 중에서 인천항만공사가 직접 개발해서 임대 중인 1구역을 제외한 2구역, 그리고 3구역, 그리고 1-1단계와 접해 있는 1-2단계 구역이 민간이 개발해서 분양하고 소유할 수 있는 길을 터줬습니다. 현재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의 60% 이상을 처리하는 인천신항 1-1단계 컨테이너 터미널과 아주 맞닿아 있는 1-1단계, 1-2단계 배후단지 254만 평방미터 중에서 무려 76.3%가 민간에 의해서 개발되고 분양되고 소유되는 것인데요. 현재 컨테이너 300만 TU 중에서 향후 몇 년 새 500만 TU 이상이 인천항에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인천항에서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곳은 인천신항뿐입니다. 1-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 공사도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컨테이너 물동량 대부분을 인천신항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알짜 땅인 컨테이너 터미널 맞은편에 있는 대부분의 배후단지가 민간이 소유하게 됨에 따라서요, 항만업계를 포함한 지역경제계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 개발이 가속화될수록 가뜩이나 인천항의 높은 임대료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임대료가 더 높아질 거고요. 이렇게 높아진 임대료는 고스란히 제조업체 물류비로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에서 심각한, 지금도 겪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붕괴가 되면 경제가 마비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제조업체들이, 화주들이 물류비가 비싼 인천항을 패싱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인천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네,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인천시당 민간 개발의 민영화 논란, 이강호 처장님, 해법은 있을까요? 가장 우선은 항만 배후단지 민간 개발을 이제 공공 개발 방식으로 이제 정책 전환하는 것이 먼저 이제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민간 개발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항만공사가 순차적으로 이제 매입을 해서 이제 공공 개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이 필요하고, 이제 앞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민간 개발 방식이 아니라 공공 개발 방식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이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항만공사의 어떤 재무 건전성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앞에 김충호 논설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항만공사는 재무 건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려할 사항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항만법 그리고 항만공사법이 개정돼 항만공사가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될 경우 항만 인프라의 투자 편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맹승규 의원님,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 법안의 주요 개정 취지는 항만의 민영화 우려를 불식을 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항만 개발을 이루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법안이 마련돼서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상임위와 법사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해당 상임위에서는 다양한 지역구 소속의 여야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 소위를 구성하게 되고요. 법안 소위에서는 다양한 검토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다시 한번 해당 의원들의 검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법사위에서 다시 한번 다양한 각도의 검토 의견을 논의 등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항만공사법 개정에 대한 지역 간 편차에 대한 우려 문제가 보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 개정 취지를 충분히 살리되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안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항만공사법 개정이 가시화되는 과정에서 지역 간 인프라 편차 등의 문제점에 관한 논의가 다각도로 이루어질 것이다. 지역 특색에 맞게 항만 개발이라는 취지에 집중한다면 우려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항만법, 항만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김치훈 논설실장님, 이번 개정안이 이제 통과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역할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지역사회에서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인천 국회의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맹성구 의원께서 작년에 토론회도 개최하고 이번에 항만공사법, 항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까지 눈부신 활약을 한 것에는 개인적인 관심과 능력도 컸지만 국회 농해수위 위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부산 쪽은 최소 3명, 그리고 호남 쪽도 최소 2명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산은 유일한 시장형 공기업인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해서 해수부 산하기관, 대표적으로 한국해양수산연구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이 위치하고 있어서 알짜 상임위라고 하는데요. 인천에서는 그동안 깊이 상임위원으로 꼽혀왔습니다. 일단 상임위부터 복수로 국회의원을 배치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 분권 확대와 항만정책 자주권 확보 차원에서 항만공사를 지방공사화해야 합니다. 부산 및 광양, 울산 등을 선도하는 인천의 역할이 커질 수가 있는데요. 인천시당 배후단지 민간 개발을 공공개발로 전환하고 자유무역 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인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천항 물동량 창출, 인천 상공회의소와 항만업계의 절대적 지지가 있을 것입니다. 북항 일대하고 신항 일부에서 진행 중인 인천항만공사 1년 준설 비용이 한 1,300억가량 됩니다. 인천시가 해수가 맡고 있던 호항공사를 대신 해주고요. 항만공사가 준설도를 투기하면 10년간 약 한 1조 원가량의 비용이 소요되지만 10조 원 이상의 민원 없는 아주 넓은 땅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곳에 최첨단 하이테크 기업 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아마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인천도 해안이 있고, 해수부가 있고, 항만공사가 있고, 네. 부산도 항만공사가 있다. 생각 똑같은 상황인데 꼭 인천이 복수로 배치돼야 되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떻게 볼까요? 지역사회에서는 그동안 국회의원, 맹성규 의원도 계시지만 농해수위로 가는 거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는 제발 국회의원들이 농해수위로 좀 가달라라는 요구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일정하게 시민사회와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서 농해수위로 배정받은 국회의원한테 일정하게 힘을 실어줘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맹성규 의원께서 발의하신 항만법과 항만공사법을 명확하게 개정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최소한 2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인천 국회의원이 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강조해 주셨는데 또한 항만공사의 지방공사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항만공사는 이제 해수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인천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 이런 취지인데 이 개정안 통과를 위해 지역사회 역할 이강호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농해수위의 국회의원, 지역 국회의원이 얼마나 배정되냐가 문제인데요. 지금 상황은 인천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농해수위에 신청한 분이 없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혹시 지금이라 변경할 수 있다고 하면은 여당 국회의원 한 분, 야당 국회의원 한 분 정도는 농해수위에 들어가서 이 이슈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해주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여야를 떠나가지고 정치권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모두 이 내용에 다 동의를 했고 협약까지 이제 이뤘습니다. 맹성규 의원께서 이제 토론회와 지방선거와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법안 발의까지 같이 하게 됐는데 배진규 의원이나 배준영 의원도 같이 이 법안 발의와 관련돼서 동의를 해줬고 공공개발과 관련된 그리고 항만공사 지역
적극적으로 이제 역할을 가져온 것에 대한 역할까지 같이 추진하자 이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인천에 온 이제 개항을 국회의원 이재명 의원까지도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다 했거든요. 그러면 인천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모든 뜻을 같이 했다고 하는 건데 그럼 이분들이 과연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인천시와 지자체 그리고 인천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이것을 노력하기 위한 어떤 논의 테이블을 만드는 것도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맹성규 의원님 어깨가 상당히 무거워지겠다라는 걸 이번 토론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의원님 앞으로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항만은 공공재입니다. 그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끌어가는 토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만이 본래의 물류 기능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항만법 개정안과 항만공사법 개정안은 꼭 통과되어야 하고요. 국회에서도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 마련과 통과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큰 역할이 있었습니다. 옆에 계시지만 평화복지연대 그리고 경실련 등에서도 많은 응원과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도 이 법안들이 개정안이 본래 취지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최근 발의된 항만법과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살펴보고 향후 올바른 항만 개발을 위한 해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인천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만 도시로 다양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만큼 항만 개발은 인천 경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비롯해 항만 개발의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대나 이슈터치 맹성규 국회의원님, 이강호 사무처장님, 김칭호 논설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시대나 이슈터치는 앞으로도 우리 동네 인천 지역의 이슈들을 보다 쉽게 전달하고 그 쟁점들을 다양한 시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